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7월 2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라는 키워드가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5시가 넘은 현재까지 이 문재인 내려와 라는 키워드가 계속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몇 시간째 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키워드를 검색어 상위에 올리는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측이 우파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문재인 내려와를 외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말 분노가 폭발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이러한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검 챌린지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모임인데 대표적으로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 모임, 또 7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이 이러한 실검 올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과 함께 이런 키워드를 그동안 계속 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올려왔습니다. 자, 이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올려온 검색 키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 위헌 서민 피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또 조세 저항 국민운동,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에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내려와 라는 키워드를 검색어에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죠. 자,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이런 항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상에서도 여러 차례 집회를 가지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약 5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모임을 주도한 측은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이라는 이 한 온라인 카페가 주도를 했는데요. 자,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회원은 약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6.17 대책 가운데서도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새롭게 조정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법이 막막해져 버린 이런 서민들의 분노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또 이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48세의 이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 1주택,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자, 재밌었던 것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투척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신발을 투척했던 이 정모 씨를 사실 패러디한 것이죠.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오늘 기각이 됐는데, 자, 당시 그 정모 씨는 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분노가 폭발한 이런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500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신발을 공중으로 집어 던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 입법, 국민이 현금 지급기냐라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18일의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 모임은 사실 이 집회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에도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00여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18일 만에 그 숫자가 5배로 불어난 것이죠. 자, 당시에도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들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 보유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전부 세금을 올려놓음으로써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세금 폭탄을 맞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소급 적용까지 함으로써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야만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금 조달 방법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집주인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게 생겼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만입니다. 자, 이런 분노 폭발 수준의 부동산 민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세입자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전세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은 너무나 뛰고 있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약 52% 올랐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총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55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0.13%가 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했던 그 말은 이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만 잡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의 주체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뭔가 좀 평수를 넓혀서 이사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요자도 힘들게 만들고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임대 물량을 공급해 오던 이 임대 사업자도 완전히 죄인 취급해 버렸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이 무주택자마저도 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써 또 역시나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을 사라지게 만든 주범도 문재인 정부죠. 지난 6.17 대책 이후에 재건축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2년간 실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주인이 들어가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 집을 공실로 비워놓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여당이 지금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세가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주인으로서는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런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올리지 못할 전세금을 미리 올려버리거나 차라리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낳고 있으니까 역시나 전세 매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까지 던졌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작년부터 인상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올려버렸죠. 뭐 그동안은 사실 거래세는 조금 낮추고 보유세만 올리는 이 기조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것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기다가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을 대폭 올려버려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아주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이런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 실수요자도 아주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뭐 당장 이런 세금 올리는 정책이 집값 안정에 뭐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 위축을 가져오죠. 당연히 앞으로 전세 매물도 없어지고, 또 공급 부족으로 당연히 가격은 어느 시점 이후에 다시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투기꾼을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 그리고 서민들, 중산층이죠. 언제까지 이런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 지금 정책 수정하려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엿보이질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어떤 분노와 민심 폭발이 이러한 뭐 검색어 챌린지, 그리고 오프라인 집회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